이견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일본 국방부 장관하고 회담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법안은 통과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의사일정 제41항 국무원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군무원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군무원의 15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15기간이 너무 짧아 부적격자를 임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부측에서 위원회의 존속기간 등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사 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사 순직한 진급 대상자 신청에서 누락된 대상자 유족이 진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강대식 의원, 부승찬 의원, 정성고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무원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군무원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8인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사 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전사 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46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47항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정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법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5개 집회 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 등 인근에서 직무를 방해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저와 공간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 인근 집회 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헌법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집무실을 5개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정 기관을 성역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기관 인근 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집회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유지가 건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본 법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행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경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춘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입니다. 나아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탄핵시킨 빛의 혁명에 대한 배반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저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본 법안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표결 처리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뿐만 아니라 빛의 혁명을 이끈 시민단체들도 집시법 개정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 자유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집회는 권력자에 닿지 않는 외딴 곳에서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직접 전달되어야 할 대상 앞에서 외치는 것이 집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 앞 100m 이내를 사실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이라 판시하며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막연히 폭력, 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 불합치 판결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반헌법적 개혁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권력의 편의가 시민의 기본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논리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보호와 인근 주민의 평온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변 보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경호상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의 경호 인력과 첨단 장비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데도 굳이 법으로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입니다.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무방해 우려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사실상 경찰이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우리가 힘들게 싸워 없앴던 집회 허가제의 부활이나 다름없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그 추운 겨울 광장에 모여 윤석열 파면을 외친 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써온 민주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야당 시절 우리는 청와대 앞을 막아선 경찰벽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함께 외치지 않았습니까?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구속도 불사오며 싸워온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당의 정체성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는 오늘 이 표결을 기록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소란스러운 법입니다. 그 소란함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은 시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틀 후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고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마지막으로 국회를 방문하십니다. 우리 후배들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해찬 전 총리님을 맞이해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이 법안을 부결시켜 민주주의를 위해 온 삶을 바치신 이해찬 총리님 마지막 가시는 길 당당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지나치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진압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집회 시위 문화를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때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본회의에 올라와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헌법 제21조 2항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집회가 대통령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지, 또 어떤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지 모두 경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집회가 과연 대통령의 직무를 방해할지 아닐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느닷없이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가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으로 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이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법에서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 법에서 새로 금지구역으로 포함한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대통령 관저보다 더 공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듣는 것이기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보다도 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셋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할 뿐 실효성도 불분명합니다. 어떤 집시법 개정안에 집회 금지 구역으로 이번 집시법 개정안의 집회 금지 구역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했지만 그 집무실에 대한 기준,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용산과 달리 청와대는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이미 기존 집시법에서 집회 금지 구역으로 대통령 관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구역에 추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헌법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집시법 제8조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 통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구역에 추가하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무적으로도 불필요한 입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시초는 1960년에 제정된 집회에 관한 법률입니다. 평화 집회는 24시간 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집회 시위를 규제하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에 발표된 포고령으로 종교단체를 제외한 일체의 옥내 외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쿠데타 직후 만들어진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기존 집회에 관한 법률이 합쳐져 만든 것이 지금의 집시법의 원형입니다. 처음에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충실하게 만들어졌던 법이 박정희의 쿠데타를 거치며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금지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유신 이후 개약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도 더 후퇴한 것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다시 세운 대한민국, 그리고 불법 계엄을 해제하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한 국회라면 집회 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대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소리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바깥에 계신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아직도 많이 들어오시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조금 기다릴까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